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 17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은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자본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늘 설명드려서 계속 설명드려갖고 지겨우시겠지만 이제 다 익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뭐 그리는지 아시죠? 자, 우리는요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재무제표, 우리가 보고하는 재무제표 5가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잠깐 보고 인사했었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마지막엔 주석입니다. 자, 처음에 4개, 얘네 4개는 손가락이 안 펴지네요. 4개는요 숫자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 숫자로 외에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주석을 넣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회계를 되게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는데, 자, 첫 번째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어떤 거죠? 회사의 일정한 시점에, 그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시점, 현재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자, 2020년 12월 31일 또 강조해서 현재, 그때의 주식회사 짱구패션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단위는 여기 적히는 거는 원으로 적힐 거고요. 자, 왼쪽에는 자산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짱구패션의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옵니다. 이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이 우리 자산의 금액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부채라는 남에게 돈을 빌려서 또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돈을 조달해서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이 내용이에요. 자, 자산은요. 우리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산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유동자산과 1년 이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지겨우시죠? 다 외워지셔서 지겨울 거예요. 자, 유동자산은요, 첫 번째 뭐요? 우리 돈, 현금과 같은 이러한 자산인 당좌자산과 두 번째, 우리가 옷을 팔고 있어요. 옷 같은 상품인 재고자산으로 2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안에는요, 우리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누구요? 투자자산. 두 번째, 우리 1년 이상 동안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형태가 있는 자산인 유형자산. 세 번째, 유형자산과 똑같은데요. 우리 장기간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회사의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형태만 없어요. 그래서 무형자산. 자, 얘네 셋에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해요. 위에 있는 애 어디에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기타스러운 애들만 모아서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디다? 재고자산이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시험 나온다. 유형자산 중요하고 무조건 시험 나온다. 당좌자산도 중요하고 나머지 자산은 뭐 고만고만하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온 게 이제 부채로 넘어왔어요. 부채로 넘어온 것도 마찬가지로 부채도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빚, 유동부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요? 뭐 외상, 매입금, 미수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자산 배웠던 내용이랑 비교를 해주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가지급금, 뭐 미수금 이런 내용들. 자, 두 번째, 1년 이후에 있어서 갚아야 되는 빚들, 비유동부채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얘네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 뭐뭐 배웠죠? 첫 번째, 사채. 무서운 사채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고요. 이 사채는요 어떤 거요? 자, 시장이자율과 우리 액면이자율 가지고 우리 내가 사채 30억이 필요한데, 짱구가 30억이 필요한데 번호가 KB에 갔더니 8% 준대요, 10% 준대요, 12% 준대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변동되는 내용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내가 싫어가지고 주식회사 짱구패션의 회사의 직원들 지금 퍼롤이 있는데 A라는 애 뽑을 거고요, B라는 애 뽑을 거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내가 싫어서 어느 순간 다 같이 그만둔대요. 그럼 다 같이 그만둘 때 나는 우리나라 법에서 한국에서 회사를 하려면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 내용을 제가 대지저금통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자, 처음에 1월 1일 날 대지저금통이 얼마가 있었어요. 근데요, 내가 그 안에 대지저금통에 손가락 넣어서 얼마를 썼네요. 그런데 12월 30일 날 엄마가 대지저금통 안에는 얼마가 있어야 돼. 너네 직원들이 그만두면 얼마를 대지저금통 안에 모아놨어야 돼. 그걸 얘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추가로 얼마를 넣어야 될지 설명드렸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충당 부채라고 해도 되고요, 충당금이라고 해도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줄여서 얘는 퇴충 이렇게 불러도 충분히 다 실무에서는 알아듣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본으로 왔습니다. 자본으로 와가지고 제가 짱구 무역이라는 중세시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내용의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맨 처음에 투자를 했던 자본으로 투자했던 주주 짱구와 보노보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친구 포로리가 추가적인 주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주식을 5,000원짜리 액면가,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하는 5,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샀을 때, 3,000원에 샀을 때, 7,000원에 샀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나눠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주식을 없애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자 주식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자본은요, 이름은 자본인데요. 이 자본 안에 5개의 돼지저금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돼지저금통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요, 자본 안에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무조건 얘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우리 주식 위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 보통은 5,000원짜리가 많아요. 시험 문제에선 액면 금액에다가 몇 주를 발행했는지 발행 주식수, 총 발행 주식수가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됩니다. 아니요, 이거 비싸게 발행할 수도 있고 싸게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걔네는요, 요 아래 두 번째랑 세 번째 남는 자본과 모자른 자본에서 다 맞춰준다. 첫 번째 남는 자본, 이름도 잉여스러워요. 남는 것 같아요. 자본 잉여금, 얘는요 남는 자본이고요. 그리고 모자른 자본, 얘는 뭐요? 자본을 조정한다. 원래는 모자란 건 아니지만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고요. 모자란 부분과 그 외의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본 조정. 얘는요, 이름에서 봤듯이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주주와에만 거래해서 우리 주식수랑 남는 거, 모자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적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 더하기 발행 주식수고요. 자본 잉여금은 주식을 여기서 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비싸게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걔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본 잉여금 남는 것 쪽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더 적게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싸게. 그래요, 맞아요. 걔는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본 조정 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얘네 둘은요, 마찬가지로 대꾸를 이룹니다. 또요, 나요 이거 포로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주주인 포로리를 야 일로와 넣고 이제 주식 내놓고 절로 가, 꺼져. 그리고 주식을 다 찢어서 없앴어요. 우리는 더 이상 추가 주주를 안 받겠어. 찢어버렸어. 그렇게 소각을 하는 거를 자본 자체를 줄인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감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감자를 할 때요, 5,000원짜리 발행 주식을 하나 받으면서 나는 6,000원을 줬어요. 왠지 손해본 느낌이죠?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주식을요 줄이면서 손해를 봤어요. 감자차손. 자본 조정에 들어가고요. 주식을요 5,000원짜리 갖고 오면서 난 3,000원만 줬어요. 3,000원만 주고 5,000원짜리 갖고 와서 찢어서 없앴어요. 난 5,000원짜리를 찢어 없앴는데 3,000원밖에 안 썼어요. 자본을 줄이면서 나는 이익을 받죠. 이익을 받기 때문에 차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을 자본잉여금 계정에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대꾸를 이룹니다. 자, 내가 갖고 와서 그걸 찢어버린 게 아니라 나는 이거 갖고 와서 사놨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우연찮게도 내 거였어요. 주식회사 짱구 패션, 내 회사. 그 당시엔 주식회사 짱구 무역이었죠. 어찌됐든 간에 주식을 사왔는데 그게 난 찢어서 없애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샀더니 내 거야. 아니면 의도를 갖고 사서 내 걸 샀어요. 걔네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주식을요, 내가 7,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팔았어요.
7,000원에 샀는데 만 원에 팔면 3,000원만큼 이익 났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한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났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자본잉여금, 자본의 플러스 항목에다 넣어주고요. 내가 7,000원에 샀는데 3,000원에 팔았어요. 7,000원에 샀는데 3,000원에 팔았어요. 4,000원만큼 밑주고 팔았네요. 그런 자기 주식을 어떻게 한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났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항목으로 자본 조정에 넣어준다. 마이너스 개념이니까는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은 또 대꾸를 이룬다. 그쵸? 자, 그리고요. 자기 주식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는데 얘 자기 주식은 어떻게 한다? 어디 들어갈 만한 데가 딱히 없네요. 자본금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본을 조정을 해준다는 입장에서 자본 조정 안에 내가 만약에 자기 주식을 샀으면 아직 팔리기 전까지는 자기 주식도 어디에 넣어준다? 우리 자본 조정 항목에다 넣어준다. 얘는 마이너스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괄호를 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쫙 정리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본의 네 번째 대지저금통인, 이름도 길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랑요.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얘는요, 위에 자본 총 5개의 돼지저금통이에요. 얘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워주실 거예요.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근데 위에 3개 자본은 누구랑 거래라고요? 누구랑 거래라고요? 그쵸?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자, 밑에 2개는요, 우리 손님과의 거래예요. 고객과의 거래, 이런 일상생활과의 거래,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적어주게 됩니다. 손익이나 아니면은 얼마나 남겨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을 건데요. 이 2개를 보기 전에 우리 재무 상태표와 또 양대 상맥을 이루는 재무제표 누가 있다고 그랬죠? 이번 다음 시간부터 배울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회사가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조금 전에 봤던 재무상태표는요, 일정한 시점이에요. 스크린샷 아니면 사진처럼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영상처럼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고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짱구패션의 경영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요, 다 마찬가지로 원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라고 적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돈 번 거 얼마 벌었습니다. 1년 동안. 쓴 거 얼마 썼습니다. 참 쉽게 설명드리죠. 자, 번 거 수익이고요, 쓴 거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번 거에서 쓴 거 빼면 얼마예요? 남은 거죠. 남은 거, 얘 뭐예요? 이익입니다. 자, 창피하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번 거 쓴 거 남은 거 지울게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니까 이익 또는 더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 나오겠네요. 손실이 나오겠는데 우리 일단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손실은 일단 빼고 갈게요. 이익이에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돈을,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했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이게 언제적 손익계산서예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우리 이익이 났어요. 자, 근데 손익계산서가 지금 한 해만 있을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얘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요. 손익계산서 같은 말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IS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저 재무상태표는 뭐요?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BS라고 한다고 했고요. 실무에서는 BS, IS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자, IS가 자,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가 하나가 나올 테고요. 또 다음해로 넘어가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IS가 또 나올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나올 거고요. 매년 이런 식으로 22년도 나올 거고요. IS 23년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손실도 나오기도 하고 이익도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쌓여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이익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얘네 두 군데입니다.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여금. 또 요 이익이 쌓여 있는 것도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익잉여금도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얘도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왜 구분을 하느냐? 그냥 한 군데다 몰아넣으면 편하지 않느냐? 자, 이래서 구분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